아, 가전 수리점이라. 냉장고 고장나면 따님이 직접 고치시겠네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은 집안끼리도 좀 맞아야 하잖아요. 우린 가전 수리집 딸은 좀. 사람 가치는 직업으로 재는 게 아닙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지금 그런 말 할 자리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도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같네요. 이 결혼 오늘부로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가족 갈등 사연을 전하는 채널 마음에 남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던진 한마디에 결혼이 박살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본 사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봄바람이 아직 찬기를 품고 있던 4월 초 수진 씨는 출근길 지하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1년 전 친구의 소개로 만난 민수 씨와의 만남은 운명 같았다. 정갈한 옷차림, 차분한 목소리, 그리고 대화 속에서 묻어나던 배려심. 처음엔 그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그 마음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제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 서로의 가족을 만날 날이 다가온 것이다. 그날 아침 수진 씨는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머리카락 한 올까지 매만지고 단아한 크림색 블라우스와 검정 플리츠 스커트를 고르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구나. 머릿속으로는 그동안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다. 처음 손을 잡았던 날의 따뜻한 온기, 함께한 겨울 여행에서 찍었던 사진들. 그리고 민수 씨가 우리 결혼하자. 라며 반지를 내밀던 순간. 한편 수원 구석의 작은 2층 주택 건물의 1층에는 30년째 중고 가전 수리점을 지키고 있는 정희 씨는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고 있었다. 평소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이지만 오늘만큼은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과 흰색 블라우스를 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단단했다.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니까 그녀는 손에 들린 갈색 가죽 가방을 꼭 쥐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연습했던 첫 인사를 되뇌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엄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이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나무로 된 파티션이 아늑하게 공간을 나누고 있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은은한 장국 냄새와 조용한 국각 선율이 흘러나왔다. 수진 씨와 정희 씨는 예약석 안내를 받고 걸음을 옮겼다. 그 길목에서 수진 씨의 심장은 유난히 크게 뛰었다. 그녀는 엄마의 팔을 꼭 붙잡고 속삭였다. 엄마, 오늘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테이블 한쪽에는 이미 민수 씨와 그의 어머니 명숙 씨가 앉아 있었다. 민수 씨는 반갑게 일어나 고개를 숙였고 정희 씨도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자리에 앉았다. 순간 양쪽 사이에 잠깐의 고요가 흘렀다. 그것은 서로를 첫인상으로 가늠하는 미묘한 정적이었다. 이 정적 속에서 그날의 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정희 씨는 의자 옆에 가방을 내려놓고 등받이에 등을 붙이지 않은 채 바른 자세로 앉았다. 그녀의 옷차림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네이비색 정장 재킷에 은은하게 빛나는 진주 브로치, 주름 하나 없는 흰색 블라우스가 단정한 인상을 주었다. 손톱은 짧고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미세하게 묻은 비누 향이 느껴졌다. 평생 가게에서 기름때와 먼지를 묻히며 일했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흔적을 지우고 딸의 어머니로서 이 자리에 온 것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어머니 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정희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말끝마다 예의를 담았다. 짧게 숙인 고개와 함께 건넨 인사는 겸손했지만 그 안에는 자존심과 품격이 느껴졌다. 순간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공기의 흐름이 아주 미세하게 변했다. 명숙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정희 씨를 훑어보았다. 시선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려가고 다시 손목에 차인 오래된 시계에서 멈췄다. 표정은 웃음기를 머금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경계와 평가의 기운이 섞여 있었다. 민수 씨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며 가볍게 웃었다. 어머니, 수진이 어머니는 수원에서 오래 가전 수리점을 운영하세요. 제가 가봤는데 정말 믿음직하고 깨끗한 가게예요. 그 말에 정희 씨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덧붙였다. 네, 먹고 살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손님들께서 믿고 맡겨주셔서 벌써 30년이 되었네요. 그 순간 명숙 씨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가전 수리점 30년.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다시 단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그 표정 뒤에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이 자리가 앞으로 화기애애하게 흘러갈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만 수진 씨의 직감은 작은 경고를 울리고 있었다. 어머니와 예비 시어머니 사이에 보이지 않는 얇은 막이 하나 생겨난 듯한 기분이었다. 명숙 씨의 눈빛이 잠시 아래로 깔렸다가 다시 정희 씨를 향해 올랐다. 그 미묘한 시선의 움직임 속에는 계산과 판단이 번쩍였다. 손끝으로 차잔을 가볍게 돌리며 그녀는 마치 대수롭지 않은 듯 입을 열었다. 아, 그렇군요. 가전 수리점이라. 짧은 말 끝에 묘한 여운이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속을 훑은 듯한 말이 이어졌다. 그럼 냉장고나 세탁기 고장나면 따님이 직접 고치시겠네요? 입술은 웃음을 흉내냈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반찬 그릇들이 순간 더 차갑게 느껴졌다. 수진 씨의 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말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마치 수리점 딸이라는 꼬리표를 가볍게 그러나 날카롭게 붙여버리는 듯했다. 명숙 씨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한 번 더 던졌다. 우리 집은 며느리 고르는데 조금 신중한 편이라서요, 아시죠? 요즘은 집안끼리도 좀 맞아야 하고. 그 말이 끝나자 공기 속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듯했다. 한정식집의 은은한 국각 소리조차 멀리서 우웅거리는 잡음처럼 흐릿해졌다. 정희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 속에는 억눌린 자존심과 수십 년을 홀로 견뎌온 세월의 무게가 뒤섞여 있었다. 대꾸 대신 그녀는 손가락으로 가볍게 물잔을 돌렸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품위를 잃지 않으려는 의지가 묻어났다. 하지만 수진 씨의 손끝은 이미 굳어 있었다. 무릎 위에서 조용히 움켜쥔 주먹, 그리고 안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결심. 그 결심은 몇 초 뒤 테이블 위를 완전히 뒤바꿀 한마디로 이어질 예정이었다. 테이블 위 공기는 이미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수진 씨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풀어 오르는 느낌. 이건 참아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 예의라는 이름으로 미래의 불행을 스스로 초대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정희 씨가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지만 수진 씨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이 결혼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날카롭게 또렷하게 떨어졌다. 그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차가움 속에서 오히려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순간 민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아, 무슨 말이야? 지금 감정적으로. 그가 손을 뻗어 말리려 했지만 수진 씨는 고개를 저었다. 감정적인 건 지금 어머님 말씀이었어요. 저희 집을, 제 어머니를 이렇게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과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명숙 씨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수진 씨를 바라보다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니,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인가요? 농담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웃음은 이미 늦었다. 농담이라 하기엔 그 말 속의 칼날이 너무 날카로웠다. 정희 씨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딸의 팔을 잡았다. 그 손길에는 괜찮다, 그냥 넘어가자는 어머니의 오래된 습관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수진 씨는 그 손길을 조용히 풀어냈다. 엄마, 우리 가요. 그녀는 차갑게 그렇게 말하고 의자를 밀어냈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한정식 집의 고요를 찢었다. 수진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민수 씨도 급히 따라 일어섰다. 수진아, 잠깐만 오해야. 우리 앉아서 얘기하자. 그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지만 이미 상황은 너무 멀리 와 있었다. 수진 씨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오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입니다. 저는 제 어머니를 낮추는 사람과 한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때 명숙 씨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우린 가전 수리집 딸은 좀. 그 한마디는 이미 타오르던 불에 휘발유를 부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희 씨의 눈가가 단숨에 굳었다. 그동안 딸의 행복을 위해 참아왔던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서 번개처럼 스쳐갔다. 이 사람 앞에서 우리를 변명해야 하나? 그 질문이 마음속 깊이 내려앉자 더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민수 씨는 엄마! 하고 날카롭게 외쳤지만 명숙 씨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손목 시계를 힐끗 보았다. 괜히 시간만 낭비했네. 그 말에 수진 씨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녀는 어머니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엄마, 갑시다. 정희 씨는 잠시 민수 씨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아쉬움도 원망도 그리고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듯한 씁쓸한 깨달음도 있었다. 두 모녀가 등을 돌리자 한정식 집의 문 너머로 봄바람이 스쳤다. 그 바람은 차갑기도 시원하기도 했다. 상견례 파국 이후 며칠 동안 수진 씨와 정희 씨는 서로에게 특별히 그 일을 꺼내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그날의 장면이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잘했다는 무언의 위로와 미안하다는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수원 뒷골목에 있는 정희 씨의 중고 가전 수리점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가게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문 옆에는 믿을 수 있는 수리, 정희 가전이라는 오래된 간판이 햇볕을 받아 발에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분해된 세탁기 모터와 드라이버, 기름 묻은 장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정희 씨는 평소처럼 손에 기름때를 묻히며 냉장고, 뒷판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댕그랑 하고 열렸다. 낯선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혹시 사장님이신가요? 고개를 든 정희 씨 앞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명함을 내밀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저는 방송국의 PD입니다. 동네 주민 인터뷰를 하다 보니 여기 사장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희 씨는 잠시 멈칫했다. 제 이야기를요? PD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네. 이 근처에서 제일 신뢰받는 수리점이라고 하더군요. 오래된 가전도 새 것처럼 살려내신다고요. 저희가 지역의 숨은 장인 특집을 준비 중인데 혹시 촬영에 응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정희 씨의 얼굴에 오랜만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에는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과 가슴 속 깊은 곳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함께 담겨 있었다. 가게 안 공기는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얼어붙었던 그 공기와는 전혀 다른 온기로 바뀌고 있었다. 촬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PD와 촬영팀은 가게 구석구석을 찍으며 기름때 묻은 장갑을 끼고 나사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조이는 정희 씨의 손을 클로즈업 했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허투루 일한 적이 없어요. 맡겨주신 물건은 내 집 살림처럼 다뤘죠. 정희 씨의 담담한 인터뷰는 화면 속에서 묘한 울림을 줬다. 며칠 뒤 방송이 전파를 탔다. 지역 케이블 채널이었지만 그날 이후 가게 앞 골목 풍경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일 오전인데도 문 앞에는 세탁기 부품을 들고 온 아주머니, 고장난 믹서기를 아는 젊은 부부, 오래된 전축을 가져온 중년 남성까지. 가게 안은 끊임없는 발걸음으로 북적였다. 사장님, TV에서 봤어요. 화면보다 실제가 더 젊어 보이시네. 여기 맡기면 진짜 믿을 수 있다더니 소문이 틀린 게 없네요. 손님들의 칭찬과 웃음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다. 동네 상인회에서도 연락이 왔다. 정 사장님, 이번 달 회보에 인터뷰 좀 해주시죠. 우리 동네 자랑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었다. 가전정비교육기관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다음 세대 기술자들에게 사장님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생 그냥 먹고 살려고 한 일이라 여겼던 가게 일이 어느새 지역사회가 인정하는 기술과 가치로 빛나고 있었다. 정희 씨는 저녁 무렵 불 꺼진 가게 안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낡은 간판이 이제는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표식처럼 느껴졌다. 그날 상견례에서 들었던 차가운 말들이 이제는 더 이상 가슴을 아프게 하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를 자신이 쌓아올린 시간과 신뢰가 채우고 있었다. 한편 서울 강남의 IT 회사 12층 회의실. 민수 씨는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손끝은 계속 마우스를 무의미하게 클릭하고 있었다. 화면에 떠 있는 건 업무 자료가 아니라 어느 커뮤니티의 게시글이었다. 결혼 앞두고 상견례에서 예비장모 직업 비하한 시댁 파혼. 그 아래엔 마치 현장에 있었던 사람처럼 자세하게 적힌 상견례 상황과 대화 내용이 쓰여 있었다. 가전 수리집 딸은 좀이라는 문장이 캡처된 채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와, 이건 선 넘었다. 이런 시댁이랑 결혼 안 하는 게 답. 저 아들분도 똑같네. 말리는 척만 하고. 민수 씨는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알림은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오는 것이었다. 대놓고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대화 속 빈틈마다
그 일을 아는 듯한 시선이 스쳤다. 복도에서 들리는 웃음소리도 회의 때의 짧은 침묵도 모두 자신을 향한 것처럼 느껴졌다. 결국 부장에게 불려간 민수 씨는 차가운 통보를 받았다. 민수 씨, 이번 스마트홈 프로젝트는 다른 팀에서 진행하게 됐네. 회사 이미지가 중요한 시기라 이해해줄게. 그 말은 사실상 좌천이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수 씨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한때 결혼식과 신혼여행 계획으로 가득했던 미래는 이제 한 장의 종이 조각처럼 구겨져 쓰레기통에 처박힌 기분이었다. 그리고 머릿속에 떠오른 건 마지막으로 상견례 자리에서 등을 돌리던 수진 씨와 정희 씨의 뒷모습이었다. 그 뒷모습은 차갑게 멀어지면서도 어딘가 후련해 보였다. 늦여름 오후 수원 골목길을 부드럽게 감싸는 햇빛이 정희 씨의 가게 창문을 노랗게 물들이고 있었다. 수리대 위에는 새 주인을 기다리는 전기밥솥과 믹서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중고가전 리사이클링 캠페인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포스터 한켠에는 대기업 로고와 함께 정희 씨와 수진 씨의 웃는 얼굴이 선명하게 인쇄돼 있었다.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두 사람의 손에는 따뜻한 종이컵 커피가 들려 있었다. 수진 씨가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알죠? 고장 난 건 부품 갈고 다시 조이면 새 것처럼 돌아오잖아요. 근데 못된 마음은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정희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는 내가 그걸 알아줘서 다행이다라는 안도와 앞으로는 너를 지켜주겠다는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삶에서 빼고 사는 거야, 하.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길가에는 늦여름 코스모스가 흔들리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멀리서 가게 간판이 보였고 그 아래에 걸린 현수막에는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믿음은 수리보다 오래 간다. 그 문구를 바라보며 수진 씨와 정희 씨는 한 번 더 손을 꼭 맞잡았다. 앞으로의 길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다. 두 사람은 이미 고칠 수 없는 마음을 버리고 함께 새 삶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사연을 통해서 사람의 진심과 품격은 말 한마디에서 드러난다고 다시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연이라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이어갈 이유가 없죠.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